안녕하세요. 원린도 캠입니다. 오늘은 팔란티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란티어를 한번 보시게 되면 730억 달러 정도 일단 하락이 되었고 한 17% 이상이 하락되면서 좀 길한 하락세를 갖다가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데이터를 통해서 본다면 공매도자들이 한 16억 달러 이상의 이익을 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45억 달러 정도의 장부상의 손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일부만 상쇄될 뿐이다. 아직까지도 뭐가 한 30억 달러 이상은 손해를 보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매도 포지션은 지금 현재 모습에서 한 2.54, 오늘 장도 본다 하더라도 한 2% 정도 되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6월 초 이후부터 공매도 포지션은 상당히 증가가 됐다. 저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포지션을 한번 보시게 되면 2025년도에 돌아서 상당히 일단 공매도가 좀 많이 들어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해서 많이 달리다가 이번 8월 달에 조금 하락이 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30억 달러 정도 상쇄하고도 좀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 공매도자들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밖에 나와 있는 퍼센티지를 본다면 한 2.6%, 2.5% 정도가 되고 있다. 저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공매도량이 조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6월 달부터 시작해서 7월 달까지. 자, 고래 때 했던 모양이, 자, 아무래도 이런 현재 모습 속에서 공매도 쇼 포지션이 되지 않겠는가. 물론 하락에 대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자, 아직까지 이런 것들은 만회하려면 더 내려가야 되겠죠. 자기들 입장에서는. 자, 근데 과연 더 내려갈지,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조정 자체가 좀 밸류에이션의 조정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요 파란 거 있죠. 요건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 P 레이쇼가 지금 현재 211배수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 하얀 거 있죠. 요건 테슬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테슬라도 지금 이제 178배수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테슬라 자체가 이익이라든지 증가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느냐, 뭐 루로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느냐 했을 때는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자, 반면에 팔란티어는 충분히 이런 것들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던 밸류에이션이 높아서 지금 약간 조정을 받았는데 이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즉 말해서 P가 있는데 시총이 있는데 E가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 있고, 자, 반면에 테슬라는 이거 자체가 아직까지는 올라오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야 된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치로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이 테슬라다. 그렇다면 이 기대치가 아무래도 완전히 무너지는 기대치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물론 여기보다도 조금 더 빠질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어닝이 계속해서 자라난다면은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이 기간 조정 후에 다시금 또 반등이 될 수 있지 않나.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걸 갖다 섹터 평균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P 레이쇼 포월드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는 244배수죠. 자, 요거는 싱킹 알파가 앞에서 보셨던 TIKL인데, 자, 그거 자체가 틀려지는 이유는 요거 자체 P 레이쇼를 구하기 위해서는 P가 있고 밑에 있는 것이 E 있죠. 요거 지금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이익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월드 이익 자체가 사람마다 계산하는 게 틀리겠죠. 자, 그로 인해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밸류션이 좀 틀려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244배수고 여기는 5년치가 133배수입니다. 이거보다 상당히 83%나 높게 하는 거죠. 자, 물론 배수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약간의 조정은 우리가 감수를 하고 있어야 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면 성장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겠죠. 자, 패그 배수인데, 자, 패그 배수는 P 레이쇼 있죠. 요걸 갖다가 성장을 5년치 이익 성장률로 나눈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장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전반적으로 낮은 숫자가 좋은데 지금 이제 6까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6까지 됐다는 이유는 성장도 늘어나고는 있는데, 자, P 레이쇼 있죠. 이게 상당히 많이 일단은 고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제 한 1.88 되고 있는데 200% 이상이 고평가되어 있다. 저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모습 속에서 본다면 이제 200% 이상 넘어갈 때 있죠. 이럴 때는 좀 많이 고평가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으니까 자, 하고 있는 말들이 AI의 버블 자체가 아무래도 IT 버블 때 90년대보다도 훨씬 큰 거 아니냐.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물론 여기보다도 시총이 좀 많이 클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뭐 그때보다는 훨씬 더 커야 되겠죠. 기업들이 많이 성장이 됐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수가 너무 많이 올라왔다는 이유는 자, 이런 것들이 버블이다. 자, 이렇게 보시는 분이 계신데, 자, 버블은 성장이 없어야 됩니다. 그 회사의 EPS의 성장이라든지 아니면 레버뉴 성장이 없어야 되는데, 자, 그렇게 이익을 나타내면서 성장이 있다면은 그거는 버블이 아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로 그런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팔란티의 성장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레버뉴 성장 있죠. 포월드 기준으로 미래의 성장률입니다. 한 36% 되고 있죠. 자, 반면에 뭐 섹터 평균하고는 뭐 비교할 것도 없겠고, 자, 5년치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한 30% 이상의 성장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비타 성장도 마찬가지로 58.83%니까 35.31밖에 안 되죠. 그래서 66%나 더 많이 성장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겠고, 그다음 EPS의 포월드 성장도 50.55%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다면 40.86보다도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성장이 지금 작은 게 아닌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장보다도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너무 높아 있기 때문에 그 성장을 맞추기 위해서 조금은 꺾이고 있는 모양이 주식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팔란티의 매출의 성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 2025년도가 한 45%, 그 다음 6년도가 34, 그 다음 34, 45, 33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자, 매출도 증가되고 있고, 자, 매출의 성장이 약간은 꺾이고 있지만 뭐 한 4% 요거밖에 안 꺾이고 있으니까 30% 이상의 매출의 성장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기업이 지금 팔란티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30%가 얼마나 크냐면은 이 30% 일어난 데서 자, 그 다음 또 30%가 일어나고, 자, 그 다음 또 30%가 일어나니까 복리의 개념이겠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일단은 지금 이제 매출의 증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일어날 가능성이 있겠다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그런 이유가 자, 어디에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원래는 팔란티어 같은 것이 정부 관련돼서 많은 매출이 일어났죠. 그래서 한 49%가 요번에도 일어났습니다. 분기로 봤을 때 2024년도와 2025년도 1년을 비교해 봤을 때, 자, 그런데 요번에 커머셜 분야에서 47%나 올라왔다는 거죠. 거의 비슷하게 일단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일단 상업적인 측면에서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계속해서 성장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더욱더 주가가 많이 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병원이라든지 의료 이런 쪽에도 많지만 또 항공기에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항공우주 산업에서 본다면 에어버스는 팔란티어와 공동으로 스카이와이즈 플랫폼을 개발했다. 저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12,000대 이상의 항공기를 연결을 했는데, 특별히 델타항공, 이지젯 이런 것들을 포함한 100개 이상의 항공사가 현재 스카이와이즈를 사용하면서 항공기의 안정성을 갖다가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플랫폼에 연결된 12,000대 이상의 항공기는 전 세계 산업용 항공기 27,000대에 육박하는 규모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공사 내에서도 팔란티의 영향이 얼마나 광범위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더욱 흥미로운 것은 100개의 항공사가 팔란티를 직접 선택하지 않고도 간접적으로 팔란티를 갖다가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공산업에 있어서는 특별히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하루에 수천 아니면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초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안전 또한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요소 중에 하나다. 저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로 인해서 팔란티의 기술이 어느 정도로 활용된다는 것 자체가 소프트웨어의 정밀성을 갖다가 극명하게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특별히 항공산업은 안전 문제로 인해서 엄격한 규제를 받는 산업 중에 하나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항공기 정비를 위한 소프트웨어라면은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무분별하게는 도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번 도입하게 되면 끝까지 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고수하는 경향이 있겠다. 자, 그렇다면 팔란티를 한번 들여놓으면은 끝까지 가면서 매출의 증대가 많이 일어나겠죠. 이런 상업용 매출이 항공 분야뿐만 아니라 병원 분야 이런 데서 여러 분야에서 모두 다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요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캐시프롬 오퍼레이션입니다. 즉 말해서 영업 활동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돈을 벌고 있느냐. 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2026년도 되면은 적어도 한 지금 이제 26%, 그 다음에 47%, 40%, 34%로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물론 약간 꺾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지금 이제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30%, 40% 되고 있으니까 자, 그 정도로 많이 일단 돈을 벌고 있다는 겁니다. 더 벌 가능성도 많이 있겠고, 자, 이런 것들이 상업용 매출, 물론 정부 매출도 있겠지만은 상업용 매출에서 많이 늘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EPS의 성장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2026년도부터 시작해서도 좀 30% 이상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자, 그만큼 EPS 성장률도 상당히 좋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보셨듯이 한번 배수를 통해서 적정 주가를 한번 구해볼 것 같으면 1.17 정도 되고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 2027년도 겁니다. 자, 그걸 갖다 땡겨 쓰고, 자, 그 다음에 5년치 평균이 130일이라 했으니까 152불밖에는 나오지가 않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2027년도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2027년도 거에 지금 이제 목표가가 152불이다. 자, 그렇다면 상당히 지금이 저평가돼 있고 고평가돼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0.85를 했을 때 0.85를 해가지고 요거 자체는 2026년도 거니까 여기다가 일단 130배수를 곱하게 되면은 110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적정 주가는 110불인가?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이유는 아까 보셨듯이 테슬라 같이 지금 이제 기대치만 가는 주식도 180배수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180배수를 받았다는 것은 아무래도 팔란티어를 갖다 180배수를 해준다 하더라도 0.85 있죠. 이걸 곱해주게 되면은 지금 현재 한 150배수 정도, 150불 정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이 정도가 적정 주가가 되지 않겠나. 자, 현재 모습 속에서 제가 봤을 경우에서는 그래서 150불 밑으로 내려간다면서는 조금 일단 주가 자체가 좀 저평가되어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셔야 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80배수를 받고 있는 것 자체가 테슬라 같이 아무래도 이익이라든지 이런 게 증가가 아직까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치로 받고 있는데 적어도 일단 팔란티어는 이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가치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150불 밑으로 큰 폭으로 빠진다면 좀 우리는 좀 매수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조금 더 길게 한번 보실 것 같으면 2029년도 있죠. 자, 그때까지 앞으로 한 4년 정도 후에 어느 정도 적정 주가가 될 거냐. 그렇게 했을 때는 레버뉴 성장률이라든지 넷인컴 말진, 그 다음에 EPS 성장률 34%, 41%, 33% 정도 했을 때 미드값 자체는 한 385불 정도가 나타난다는 거겠죠. 그래서 뭐 높게 주면 527불, 낮게 주면 273불인데 적어도 한 4년 후에는 한 380불 정도는 나타나지 않겠나. 자, 그렇게 현재로서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팔란티의 주봉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조금 20주 이평선에 일단 걸쳐 있는 모양이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이런 것들도 지금 50 미만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조금은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스토캐스틱 이런 것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밑에 있을 때 있죠. 밑으로 갈 때. 자, 그럴 때는 아무래도 주가 자체가 좀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자, 그렇게 된다면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조금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주가는 반등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기간과 시장은 조정은 조금은 거쳐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일봉상에서 본다면 아직까지는 이평선 일단 21 이평선 밑에 있죠. 자, 일단 올라가려면 조금은 기간과 시간 조정이 걸릴 수 있는 것이 팔란티어가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